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종목 진단 바로 좀 들어가 볼게요. 전화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전현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네. 네, 미래컴퍼니 예. 27,100원에 샀는데 네. 그거 샀는데 그거 어떻게 될 거가 궁금해가지고요. 비중은 너무 얼마나 많이 되세요? 떨어져가지고 예, 비중 몇 퍼센트 갖고 계세요? 30%요. 30%. 네네. 이거 혹시 매수를 최근에 하셨나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27,100원에 매수를 하셨고, 그러면 네. 일단 매수하신 단가보다 조금 위에 있네요, 지금. 네, 오늘 좀 예. 많이 올라가더니만 그냥 팍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약간 조탐한 느낌이죠? 자, 네. 그래서 이제 미래커퍼니 앞으로 전망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시장도 네. 출렁거리고 하니까 걱정이 되신 네. 모양입니다. 네. 네, 그러면 미래커퍼니의 전망 그리고 전략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한번 전략 알아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유세벽 전문가와 함께 이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는 미래컴퍼니입니다. 이 종목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되나 약간 지금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전화 주신 분이 네. 정말 그 시청자님이 정말 좋은 자리에서 잘 들어가신 것 어허. 같아요. 네, 진입 타점이 맥점이 딱 들어가야 될 자리에서 들어가신 겁니다. 들어가셔야 돼. 차트도 보실 줄 알고 그리고 네. 이슈 파악이랑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이 종목 지금 최근에 변동성을 준 것은 아무래도 로봇 ETF 소식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이 미래컴퍼니가 로봇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강경 수술 로봇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 우선 로봇 이슈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네. 로봇 ETF가 이제 언제 출시가 된다라고 땅땅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있으면 곧 있으면 출시가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로봇 관련주들이 순환매가 돌면서 한번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돈이 좀 들어오겠죠, 또. 네,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로봇 이 복강경 관련해가 로봇 의료용 로봇이잖아요. 이쪽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장입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뭐 큐렉소 같은 종목이 있는데 FDA 승인이 된다라면 이거는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 복강경 수술 로봇이 지금 작년에 원자력 병원에 들어갔었고 그리고 예. 추가적으로 올해는 우즈베키스탄에 수출이 됐습니다. 네. 수출이 됐고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간다라면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회사인데 이 종목 먼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첫 번째로는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입니다. 엣지 글라인더라는 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LCD 표면을 좀 깎아내리는 그런 기술들을 잘 하는 회사입니다. 예. 이쪽이 매출이 90%예요. 그러니까 다 이쪽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로봇은 정말 극히 일부분, 정말 로봇주라고 부르기 네. 조금 민망한 근데 곁다리를 껴가지고 기술력이 있으니까 또 그 제품을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 디스플레이 장비 이쪽이 전방 산업이 좀 좋지는 않아요. 현재 네. OLED 쪽 관련해가지고 커갈 시장이면 분명하지만 이쪽 관련해서 매출이 90%를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안정적이면서도 조금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멀리 봤었을 때 네. OLED 가긴 갈 겁니다. 근데 요거를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예. 두 번째로 반도체 장비를 만들고 있어요. 이거 테스트가 지금 끝났고 네. 벌써 납품을 했습니다. 이게 외국산에만 의존을 하던 이 그 매출처가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LG 디스플레이랑 삼성 디스플레이인데 이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는 어딘지는 나오진 않았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회사겠죠. 네. 근데 어디라고 공시가 나와 있진 않지만 예. 네, 그쪽으로 벌써 테스트가 됐고 납품을 했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라면 이제 외국산만 쓰다가 우리나라 제품이 국산화를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크게 터져준다라면 저는 이 이슈 받고 한번 멀티플 크게 주가 상승 탄력 보여줄 수 있을 그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이 세 번째로는 3D 프린팅 이쪽으로도 지금 그러니까 사업 영역이 되게 골고루 이제 한쪽에 치중되어 있던 이쪽이 거의 몰빵 투자였었다면은 이제 사업 다각화,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 주가 상승 동력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회사, 진취적인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게다가 그 아이템들도 하나하나가 다 좋네요. 네,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도 개발 중이다. 장비 쪽 이쪽도 네. 개발 중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또 뭔가가 이슈가 나오겠죠. 예. 이 재료가 소스가 많습니다. 소스가 많고 다만 비중이 적다라는 부분은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테마성으로 지금은 움직이는 구간이에요. 네. 네, 재료 본연의 이
그 기업 본연의 가치만으로 평가받아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지수 다 밀리고 주가 다 밀리는데 얘가 올라왔다는 아니고 그렇죠. 로봇 관련주로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 단기간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 네. ETF 출시된다 뭐 이런 소식들 들려올 때까지 순환매가 계속 돌 거니까 저는 지금 진입하신 가격 기준점 잡고서 이 라인이 5일선입니다. 5일선 기준 잡고 대응하시면 하시면서 뭐 3만 원 많게는 35,000원까지 단기간에 한번 급등을 늘려보자. 그때 어느 정도 이렇게 차익 실현을 좀 하면서 이렇게 대응을 해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중이 30%치니까 저는 일부 분할 매도 관점으로 뭐 10%, 20% 이렇게 한 번씩 네. 챙겨가는 전략을 했으면 좋겠고 진짜 멀리 봤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재료가 많다라는 그 로봇 거기도 그렇고 이제 2차 장비, 2차 네. 전지 장비 쪽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 이쪽 세 개가 완전히 멀티플 되면서 지금 얘가 주가 탄력 받으면 그리고 실적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제일 어마어마하게 예. 실적이 뒷받침이 돼준다라면 근데 부담 요인은 OLED 그쪽 전방 그 산업이 조금 지금 좀 안 좋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랑 경쟁하는 업체들 주가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로봇 테마 관련해가지고 변동성 줄 때 차익 실현하시고 네. 나머지 물량은 그 기준점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만 원 이상에서 분할 매도 그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달님 미래컴퍼니 잘 매수하셨대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종목 일단은 3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3만 원대까지 반등이 가능하답니다. 자, 그래서 3만 원대부터는 10%, 20%, 30%, 10%씩 해서 분할 매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나요? 그러면은 네. 조금 더 사도 되나요? 지금 30%인데 한번 여쭤볼게요. 비중 더 늘려도 되겠습니까? 비중을 더 늘린다. 솔직하게 리스크를 너무 많이 로봇주로 몰빵을 하는 것 아닌가? 흔들림이 많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차트 한 번만 잡아주시면 차트 한번 쫙 줄여서 볼게요. 차트 한번 줄여서 보면은 지금 얘가 15만 원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때 무슨 일이 있었던 환호했습니다. 거죠? 네. 와. 이 장비 굉장히 뭐 OLED 쪽도 좋았고 예. 뭐 여러 이슈들이 붙어줬죠. 네, 근데 이와 같은 탄력성은 안 나올 수는 있어요. 네. 진짜 멀리 봤었을 때 얘네들이 지금 나와주는 내용대로 제가 그 로봇 주들 공부하면서 그때 같이 여러 개를 뜯어보면서 봤었을 때 얘도 재료가 참 다양한데 로봇 비중이 너무 적은데 라는 생각으로 저는 접근을 하진 않았던 종목인데 네. 지금 저라고 한다면 진짜 멀리 한 내년까지 바라보면서 이런 장비들이 이 기업이 말한 대로 움직여 준다라면은 저는 5만 원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비중 더 이상 늘린다는 저는 좀 보류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장이 그렇게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밀릴 가능성 그러니까 주가를 2번 정도 더 밀어 제낄 거라는 그거를 감안하시고 네. 꼭 시장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장님 일단 미래컴퍼니 지금도 비중이 꽤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그 안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답변 되셨으리라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수익 보시고 또 전화 주세요. 네, 네, 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종목이었습니다. 미래컴퍼니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신인석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첫 번째 진단 신청입니다. 묻지마 폭격인대윤 님인데요. 삼성화재 18만 9천 원에 14%입니다. 비중으로 최대 20%까지 생각하다가 차라리 25%까지 늘려서 배당금이라도 챙길까 하는데 혹시 목표가는 얼마로 보시나요? 올해 3월에 매수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삼성화재 금리가 오르면서 최근에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도 조금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1.85% 상승하면서 마감했네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보험주죠. 보험주로 최근에는 그 배당금, 고배당에 대한 이슈가 좀 많고 인기가 있는 종목인데요. 비중을 늘려서 25%까지 늘려서 배당금을 챙길까 하는데 그리고 또 목표가를 얼마로 보는지 또 그런 질문들 남겨주셨습니다. 윤겸 전문가님께 대응책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삼성화재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삼성화재. 예, 지금 제가 비중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4% 들어가셨고 이제 18만 9천 원에 들어가셨는데요. 현재로서는 손실 구간은 아니네요.
수익 중이시라니까 축하드리고요. 지금 이제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금리 인상 관련해서 이제 수혜주로서 또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좀 수익 구간이니까 다행히 지금 이제 상담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손실 구간일 때가 참 이제 저희도 이제 설명드리고 상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18만 9천 원 수익 중이시니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18만 9천 원이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이 18만 3천 원이네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9만 3천 원에 마감됐습니다. 네. 잠시만요. 예. 19만 3천입니까? 예. 예. 네. 수익 조금 보고 계시죠? 예. 제가 착각을 숫자를 좀 순간 잘못 봤습니다. 19만 3천 원이고 이제 18만 9천 14%니까 수익 중이시란 말씀드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비중은 20%까지 생각하다가 차라리 25%에 늘려갖고 이제 배당금 생각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뭐 이게 금리 인상으로서 이런 이제 관련주니까 수혜는 이제 저도 기대가 되나 지금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무시할 수 없거든요. 맞아요. 내일 이제 FOMC 결과 진행도 있고 이제 금리가 확정되는데 거의 이제 75bp로는 이제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뚜껑은 까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75bp는 이제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 뭐든지 그렇습니다. 투자라는 거는 이제 매매 원칙에 있어서 분할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물론 이제 묻지마 폭격님께서도 이제 많은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분산해서 잘 하시리라 좀 기대하고 있고, 지금 수익 중이신 걸 보니까 완급 조절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든지 분산하시고 수익권에 들어있을 때도 분할에 의해서 뭐든지 분할 매도로 진행하시면서 수익을 챙겨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제 FOMC 결과를 지켜보시고 예. 추가 매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갖다 비중을 늘렸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어차피 지금 2, 3일 정도 지면 윤곽이 나오고 방향성이 잡히니까 관망하시면서 장을 대응하시고 지금 뭐 하루 이틀 남았는데 무리하게 비중을 늘리실 필요는 없고 네. 수익권이니까 지켜가시면서 올라올 때 조금 정리하시고 결과에 따라서 추가를 갖다 고려하시는 게 어떨까. 성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관망하시면서 지켜가셔도 충분히 수익권 가져갈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올해 3월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결과적으로 뭐 제대로 재미가 본 게 없거든요. 목표 주가를 여쭤보셨는데 목표 주가는 뭐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종목? 19만 3천 원인데요. 지금 예. 여기 차트상 보면 20만 원대를 또 매물이 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거기 네. 오시면 이제 아마 저항이 상당히 일어날 거로 보고요. 20만 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덜어냈고 비중을 줄여가시면서 네. 대응하신 무리가 없을 듯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삼성화재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 일단은 그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엮여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FOMC 요 결과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결과 확인할 때까지 일단은 관망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섣불리 비중을 늘려가서는 안 될 것 같네요. 같이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 주가는 20만 원 정도대에서 저항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0만 원까지 생각해 보시되 그 과정에 조금씩 비중도 덜어내시는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묻지마 폭격인데요 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죠. 삼성화재까지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은석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두 번째 진단 신청입니다. 김태자님이고요. 수고 많으세요. 세경 하이테크 24,000원에 15%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세경 하이테크 폴더블 폰의 주요 부품 소재죠. 최근에 지금 흐름이 좀 안 좋은 모습인데 지금 24,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으니까 매수하신 지는 좀 되신 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고 해도 올해 초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매수가 대비 지금 손실이 한 33% 정도 되시는 것 같고 전고점 대비해서는 한 44% 이상의 손실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마음고생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세경 하이테크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유세벽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경 하이테크 대표적으로 폴더블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1차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데코필름 납품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뭐 워낙 KH바텍이라던가 폴더블 관련주로서 많이 언급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폴더블 관련주
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또한 이쪽을 눈을 많이 뒀었고 이쪽을 공략을 했었었는데 굉장히 지금 말도 안 되게 주가가 밀리고 있어요. 실적이 이 폴더블 관련주들 특징은 1, 2분기는 실적이 안 좋습니다. 당연히 이 종목 안 좋았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올 초에 들어가셨는데 진입 타점이 좀 너무 빠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멀리 보고서 투자를 해도 괜찮음직한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밀렸죠.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매크로적으로도 안 좋고 지금 시장 상황도 안 좋고 여기 종목 또한 이렇게 힘을 못 받고 있는데 지금 폴더블이 시장 세계적으로 판매량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 이슈가 붙어줘도 주가는 탄력성을 좀 잃고 있어요. 왜? 거래량이 지금 거의 떨어져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이 폴더블 쪽으로 눈을 두지 않고 오히려 식량이라던가 아니면은 에너지 아니면 이제 원자재 이쪽으로 좀 시선이 많이 쏠려 있고 거래량도 많이 활발히 없다라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세경 하이테크가 그래서 나쁜 종목이냐 언제쯤 올라갈 것이냐라고 봤었을 때 차트 한번 확 줄여서 본다라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15,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고 그리고 14,400원, 14,000원 정도까지도 밀릴 수가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했다. 왜?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하락 추세를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지 못할 벽들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얘가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변모했었던 2019년으로 가볼게요. 2019년도에 8월, 9월 달에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던 이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실적 이제 3분기, 4분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좋았으니까 당연히 주가는 올라갔고 그리고 2019년도 이때 폴더블이 원이었었죠. 2020년도를 볼게요. 20년도에는 오히려 좀 하락을 했습니다. 8, 9월 이때는 좀 하락을 했었는데 그때 투가 흥행을 못했었나? 그래서 썩 좋지만은 않았어요. 원 때보다는 좀 시장의 반응은 좀 별로 안 좋았었죠. 하지만 3 때는 어땠었냐? 3 때는 굉장히 무섭게 치고 갔습니다. 700만 대 넘게 돌파를 하면서 1000만 대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기대감과 그리고 얘가 독점 공급한다라는 이 소식 속에서 굉장히 탄력성을 보여줬었고 지금 현 구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는 다시 한번 실적에 기반해서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블 관련주들 세경 하이테크를 비롯해서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쌍바닥을 바꾸서 올라와 줄지 아니면은 좀 더 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5,000원 부근이 온다라면은 저는 지금 비중이 15%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이 그 이상 빠진다라는 거는 코스피 지수가 2200이 무너졌다라는 소식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확신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라고 한다면 저는 추가 매수 15,000원 부근에서 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실적에 기반해서 주가가 올라온다면 안정기가 혹은 평단이 한 2만 원대로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2만 원 부근 가는 길에 저는 비중 조금씩 덜어내면서 다른 종목으로의 교체라던가 아니면 이 종목을 그냥 좀 지켜보면서 한 4분기까지 들고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경 하이테크 살펴드렸습니다. 폴더블폰 관련주 중에서 워낙 대표적인 종목이죠. 자, 그런데 그 폴더블폰의 흥행과는 별도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좀 내림세, 올한해는 정말 힘든 구간을 보내고 있죠. 얼마 전 폴더블폰 신형 제품들이 출시되기 전에 반짝 상승을 했습니다만 금세 내려왔고 지금 거의 바닥 구간에 있습니다. 16,000원인데요. 만약에 이 15,000원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거기서 더 밀릴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 쭉 그 이후로는 평균 단가 내려놓으시고 쭉 보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경 하이테크 김태자님의 종목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유튜브 종목 계속 이렇게 봐드리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게시판에서 접수된 종목이 한 가지 있는데요. 오랜만에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이노 와이어리스, 이 종목 좀 보도록 하죠. 5G 관련된 종목이죠. 5G 관련주들이 참 오랜 시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 매수하신 가격부터 먼저 좀 볼 텐데 이 종목의 매수 가격이 32,400원입니다. 30% 가지고 계신 상황이고요. 자, 이노바이오리스뿐만 아니라 얼마 전까지 이 5G 관련주들 이제 좀 오르나 보다 싶었는데
시장이 이렇게 휘청거리니까 여지없이 또 밀립니다. 자, 그래서 이 답답한 마음이 다시 또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노와이어리스 지금부터 자세한 진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윤겸 전문가님, 이노와이어리스입니다. 32,400원에 30%. 아, 정말 답답하네요. 5G 관련주 어떻게 봐야 될지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이노와이러스 예. 32,400원 30% 들어가셨는데요. 예. 비중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비중이 조금 높게 잡으셨고 지금 좀 물려 계십니다. 예. 근데 이제 코스닥에 상장돼 있고 아시다시피 이노와이러스는 이제 무선 통신 장비 5G 관련해서 운영을 하는 기업이죠. 지금 문제가 최근 동안 이제 5G가 이제 부진을 면치 못했고요. 부침도 예. 많았고 그렇습니다. 어떤 기대감과 여러 가지 이제 성장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기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국면에 들어서 이제 어떠한 성장을 못했고 또 하나가 이제 이 통신 기업들이 투자에 좀 소홀하고 인색했던 부분 이런 악재들이 이제 겹치면서 또 뭐 아시다시피 5G 쓰시는 분들 뭐 또 수도권을 좀 벗어나면 터지지도 않고 뭐 속 터져 네, 5G라고 그 얘기 그래갖고 들어요. 예 불만이 많고요. 예. 거기에 비해서 이제 기업들이 통신사들이 이제 이 투자에 인색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6G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지금 또 6G란 이제 언급이 나오긴 하고 있지만 지금 5G도 어떠한 구축이 지금 부족하다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5.5G를 거쳐서 6G에 가야 된다 그런 또 여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정부에서 5G에 대해서 이제 주파수 할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갖다가 추가적으로 작업에 속도를 내고 또 이제 5G를 확장하고 시장을 넓히는데 정부가 좀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특히 지금 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 국토가 넓지 않습니까? 넓고 그렇죠. 이제 통신망 이런 부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중국 용어에 이제 동서수산이라는 뭐 이런 그 사자성어가 있는데 동쪽과 서쪽을 좀 비교하는 부분인데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 중국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자 그런 이제 정부 정책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5G 그 통신망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수혜가 되고 앞으로 이제 중국 정부 정책에 의해서 특히 이제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기업은 좀 들어가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좀 남아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상반기 매출은 상당히 좀 그다지 좀 부진했습니다. 이제 하반기 이런 이제 정부 정책과 이런 이제 수출 부분, 공급 부분 이런 부분하고요. 최근에 또 이제 첫 5G 특화망용 스몰셀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이제 이노와이어리스가 이제 주파세 대액을 갖다가 이제 뭐 5G 단독 모드, 비단독 모드 이런 이제 구분해 갖고 지원할 수 있는 한마디로 이제 출력이 이제 고출력을 갖다 송신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좀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네. KC 인증까지 지금 받은 상황이다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 이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좀 성장 모멘텀과 실적이 좀 기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드릴 수 있고요. 예. 지금 32,400원에 30% 들어가셨는데 오늘 현재 종가는 28,800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제 월봉상 봐도 25,000원대 좀 매물대가 상당히 좀 지지를 바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또 의미 없게 손절하시기보다는 하반기를 좀 기대하시면서 대신에 25,000원까지 한번 내려오더라도 한번 지켜보시다가 요 부분이 이제 무너진다 그러면은 이제 비중을 좀 줄인다든지 비중을 정리하고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호재성이라든지 하반기 봤을 때는 좀 기대할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이 있지 않나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진입가하고 그 마지막 지지대, 1차 지지대하고 좀 중간에 어느 정도 껴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제 손절하지 마시고 지금 홀딩 하시면서 추이를 좀 지켜가시면서 만약에 내려온다 하면 물은 더 이상 타지 마시길 권해드리고요. 25,000원대가 지금 지지대가 많이 물려 있으니까 여기를 지지를 기점으로 한번 좀 반등하는 모습. 아니면 여기서 이제 재차 상승한다면 이제 진입가 왔을 때는 또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어떨까.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
수익성을 이용하는 걸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노와이어리스입니다. 5G 관련된 실망감들이 참 대단히 많으실 텐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보면요. 보유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손절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을 또 내려주셨고요. 만약에 그런데 어떻게 뭐 변수가 또 있을지 모르니 25,000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조금씩 올라왔을 때 매수가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 정도에서는 비중 거기서 또 덜어내시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노와이어리스 이렇게 게시판 종목 진단 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또 계속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에서도 찾아봤습니다. 유튜브에서 빨간나라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빨간나라 계속해서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치한불입니다. 화장품주죠. 오늘 뭐 화장품주들의 활약이 워낙에 대단했기 때문에 진단이 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자, 이치한불 24,000원에 10% 비중 가지고 계시죠.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화장품주들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이렇게 8.5% 급등을 하게 됐죠. 18,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매수 가격이 24,000원이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올랐음에도 아직 매수 가격까지 가려면 상당히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치한불 지금 이렇게 급등한 시점에서 이 상승세가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이 점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세벽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드릴게요. 자, 전문가님, 화장품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민하게 움직이는데 24,000원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화장품 관련해가지고 2주 전에 제가 주식심화론에서 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한국 화장품이라던가 아니면은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LG생활건강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을 얘기를 하면서 좀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리오프닝 솔직하게 좀 별로 기대에 비해서 보복 심리라던가 이런 것들에 비해서 너무 약했다. 근데 먼저 이 화장품이 먼저 움직였다라는 거. 좀 지지난주에는 저가항공이라던가 이 항공주들도 좀 변동성을 보여줬는데 리오프닝이 이게 과연 진짜로 노마스크 한다 그러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얼굴에다 이렇게 찍어 바르시죠. 많이 바르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 늘어나야 되는데 이 이치한불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들의 실적이 지금 불안합니다. 자본 잠식인 회사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기대감만으로 또 움직이는 게 주가잖아요. 실적을 또 제외시키고 실적이 안 좋아도 날아갈 수 있는 게 또 주가이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 긍정적이다. 저는 오늘 만약에 이 19,000원 주요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을 돌파 한착을 했다라면 추가 슈팅 나오겠는데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이 꼬리 달고 조금 밀렸어요. 물론 이 거래량이 아주 시원하게 터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130만 정도 이렇게 터졌는데 여기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려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 공략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매수의 주체가 개인들과 기관 그리고 외국인들이 아주 시원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화장품이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리오프닝이 지금 아주 시장에서 뜨거울 것인가 중국이 이렇게 좀 풀리고 노마스크 우리나라도 노마스크 하고 그러면서 이런 소식 속에서 이 정도의 반응이었다. 근데 화장품이라고 다 가진 않았거든요. 다 종목 차별화를 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치한불이 움직였는데 저는 변동성 주는 구간에서 저는 좀 탈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죽어도 손절을 못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구간, 이 박스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라면은 지금 오늘 종가가 18,500원인데 19,000원에서 20,000원 레인지를 뚫어버린다라면은 저는 추가적으로 충분히 24,000원까지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보내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추가 매수는 솔직하게 별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화장품을 제가 왜 별로 안 좋게 보냐면은 중국에서 정말 그 따이공들 넘어오고 그리고 판매가 잘 되고 얘네가 그 중국에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적자 규모가 되게 많아졌어요. 너무 누적이 많이 됐고 그리고 중국에서 화장품 업체들이 우리나라 카피를 되게 잘합니다. 많이 따라왔죠. 레시피를 다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그
본연의 그런 화장품 고유 성분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냄새도 되게 비슷하게 하고 뭐 개선, 주름 개선이라던가 이런 네. 것들 중국 굉장히 잘 따라해서 이제 우리나라 제품이 조금씩 외면받기 시작했어요. 네, 요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움직일 수는 있다. 그래서 이 19,000원에서 2만 원 뚫어주는지 그때 저는 오히려 그때가 추가 매수의 기회일 것 같아요. 추가 매수해서 탈출 빨리 하는 게 네.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14,000원까지 밀린다? 좀 기다려야죠. 요거는 좀 지금 현 구간 벌써 몇 개월 동안 버티셨기 때문에 네. 쉽게 쉽사리 자르라고는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치환불입니다. 19,000원에서 2만 원대 여기를 좀 뚫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 만약에 돌파하는 강한 힘이 생긴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서 빨리 빠져나오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나라님의 종목이었죠. 이치환불까지 봐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유튜브 종목인데요. 이번에는 주식공부 대박나자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안녕하세요. 인사 주시면서 현대백화점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격이 상당히 높은데요. 91,100원에 비중은 그래도 그나마 좀 많지는 않으십니다만 10%. 지금 현대백화점 58,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9만 원대의 주가라면 지난해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있었던 그 정도 주가거든요. 이게 굉장히 또 가슴이 쓰라리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도 될까요? 손실을 최소화해서 빠져나오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울고 계십니다. 자, 현대백화점 추가 매수를 고려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바로 한번 해결책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이게 또 어려운 진단이 들어왔습니다. 손실이 굉장히 커지셨는데 추가 매수 괜찮습니까? 울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같이 울어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참 어렵네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거는 네. 기니까는 상당히 이제 높게 그때 아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저점도 있고 뭐 진짜 거침없이 모든 주가가 올라갔을 때 고점에서 아마 진입을 하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제 재차 밀리면서도 다시 상승하리라는 기대감에 계속 들고 계셔서 홀딩하다가 여기까지 이제 오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점은 이제 고점에 매수하신 건 너무 안타깝고요. 단 비중은 작았다. 그런 부분이 좀 위안을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 월봉상 차트 봐도 상당히 지금 저점 내려올 만큼 내려와 있고요. 5만 원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지지 어떠한 이제 바닥 구간이 아닐까라는 평가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손절을 한다는 것은 뭐 너무 눈물 나고 억울하는 손절이니까 여기서 이제 손절하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지는 않고요. 네. 지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이제 지주사 전환 후에 이제 배당 같은 부분이 이제 확대가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고요. 지주사 전환하면서 이제 증권가에서는 좀 엇갈린 기대와 우려가 좀 공존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이제 다시 코로나가 또 확산하면서 리오프닝의 좀 활성화, 리오프닝이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되리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코로나 관련된 리오프닝 그런 관련 섹터 종목들이 그다지 기대감에 좀 많이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어차피 여기서는 뭐 손절량은 의미가 전혀 없고 뭐 이왕 이렇게 뭐 1년 이상 버티면서 이렇게 홀딩해 오셨는데 비중이 작다는 게 이제 그나마 특징이니까 여기서는 이왕 여기까지 견디신 상황이니까 만약에 이제 5만 원 선까지 내려온다면은 5만 원 전후 부근에서 한번 비중을 조금 늘려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단가를 갖다가 이제 좀 조정을 하셔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어차피 이제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좀 시간을 갖고 흘러가는 국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항공이라든지 뭐 호텔 카지노라든지 의류 이런 부분들이 아예 지금 아주 최악의 침체 구간은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요. 물론 이제 금리 인상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은 안 좋으나 예전에 비해서 이런 소비 부분은 그래도 점진적으로 조금씩은 개선되고 이 리오프닝 관련 부분은 그래도 시간을 갖고 지나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약간 이제 현대백화점이 앞으로 이제 전망이 이제 명과 암과 기대와 우려가 좀 교차되는 그런 분기점에 와 있는데
상당히 바닥에 내려와 있고 저점을 지금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차트상 뭐 MACD라든지 RSI 슬로캐스트 보조 지표를 봐서 월봉상 좀 전환할 수 있는 추세에 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버티시면서 비중 현금이 있다면 조금 늘리셔가지고 이제 단가를 줄이셔가지고 올라올 때 대응 이제 정리하시는 조금씩 찾아오시는 그런 방식으로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백화점 일단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좀 더 여유를 갖고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손실 최대한 줄이면서 나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주식 공부 대박난자 님께서 보내주신 현대백화점까지 해서 종목 진단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고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유세벽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하루마다 참 어떻게 될지 고민이 많아지는데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 우리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봐주시죠. 그냥 한마디로 그냥 관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블랙 테마들이죠. 뭐 원자재라던가 아니면은 뭐 사료 이런 종목들 막 변동성 보여주고 내 종목들은 다 파란불인데 옆에 빨간불 보면은 막 혈압 올라갑니다. 진짜 뭐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서 그렇다고 따라가면 또 잃어요. 그 따라가면은 그것도 계좌 박살나는 지름길이라서 또 그렇게는 매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차라리 그 HTS, MTS를 좀 잠시 더 접어두고 이 얘기를 되게 오래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포트폴리오 점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글로벌적으로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환율 지금 외환 당국이 개입을 했죠. 개입을 했는데도 이런다. 위안화가 약세를 또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부담 요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시장을 접근을 할 때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증시는 지수는 미국 지수를 굉장히 잘 카피를 합니다. 안 좋으면 밀리고요. 좋아도 조금 올라갑니다. 근데 뭐 이게 특히 나쁘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그렇게 계속 엇박을 타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계속 우리 증시가 선반영하고 있다 막 이런 뉘앙스를 받고 있긴 한데 그래도 포인트는 미국 선물 나스닥 지수를 좀 체크를 좀 해보자. 그래서 12,000포인트를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지 내일장 봤었을 때 12,000포인트 뚫느냐 못 뚫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선물 지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자꾸 뭐 콘덴고 백어데이션 뭐 이런 얘기들을 드리는데 지금 좀 불안할 때는 비정상 시장, 역조 시장이라고 하죠. 이런 시장일 때는 조금 피해 댕기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은 그래도 정상 시장이긴 하지만 베이시스가 많이 벌어져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다. 이럴 때는 정말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블랙 테마들이 좀 많이 변동성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희가 다 그런 거를 다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쪽 종목들이 안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트레이딩 좋아하시면 이쪽 보셔야죠. 원자재, 뭐 사료 이런 것들 보셔야 되는데 리오프닝도 오늘 아까 이차한불이라던가 종목 상담을 했는데 뭐 좋다 나쁘다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기대감이 있죠. 저도 리오프닝 마스크 다 벗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실내에서도. 근데 이런 거 좋은데 주가라는 게 그렇게 반응을 할지 안 할지는 거래량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잘못 물리면 거래량 5만도 안 터지면은 진짜 오랜 기간, 장기간 보유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관망을 먼저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갈 수 있는 종목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종목은 정부에서 미는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는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이런 조정을 줬어요. 이쪽들이 더 조정이 더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풀베팅을 하자가 아니고 분할 매수로 잠깐 접근을 했다가 더 밀릴 거 한두 번 정도 더 밀릴 거를 분명히 맥점을 좀 찍고 나서 거기에서 추가 매수가 아니고 분할 매수죠. 분할 매수. 추가 매수는 물려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는 거고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을 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지금 계속 로봇 ETF 뭐 계속 기대감이 있습니다. 순환매 돌 거니까 이쪽도 한번 눈여겨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 밀렸는데 그리고 방산 최근에 조정 좀 들어왔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사고 싶더라고요. 우리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력적인 공간이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 관심되어야 될 섹터가 어디인지까지도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윤겸 전문가께 바통을 한번 넘겨보도록 하죠. 전문가께서는 내일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전 세계 증시 모든 이목이
저 연준의 FOMC 결과에 쏠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목이 예. 집중되고 있는데요. 20, 21일 결과 나올 때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뒷짐지고 네. 먼 산 바라보듯이 한번 그런 마음가짐으로 아예 뭐 거래를 하지 말란 말씀은 아니고요. 근데 쉽사리 뭐 하기도 참 어려운 시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미국도 지금 뭐 미 증시도 지금 복잡 현기증 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그렇죠. 뭐 저번 주 금요일 날 페덱스발 이제 어닝 쇼크가 나가지고 네. 지금 뭐 경기 침체 신호탄이다라는 야하.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 좀 유일하게 강하게 보이는 부분은 달러밖에 없습니다. 달러 외에는 뭐 모든 게 지금 뭐 현기증 나고 어지러지한 그런 증시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지금 뭐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국 기업들의 지금 해외 투자까지 지금 통제하고 막는 그런 지금 상황까지 좀 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긴장되고 어려운 국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증시 변수로 뭐 러우 전쟁에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푸틴이 지금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원자재, 천연가스, 곡물 같은 경우도 지금 또 가격 가지고 또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또 어려움도 있고 중국도 부동산 헝다그룹 관련해서도 지금 긴장감이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복잡 미묘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하튼간에 FOMC 결과 이후에 아니면 9월 말까지는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도 지나가는 버스 보낸다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결과를 보면서 10월 장을 대비하는 게 더 포트폴리오 새로 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와중에도 이제 뭐 다음 달에 로봇 ETF 같은 상품도 출시하고 또 이제 오늘도 좀 핫하게 좀 이 펄프 값이 상당히 좀 역대 최고치를 올려갔고요. 이런 틈새 전략으로 종이 관련주들을 한번 좀 보시라. 매수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눈여겨 보시면서 흐름을 좀 보시라. 그다음에 이제 건설주 관련 해가지고 네옴시티 이제 관련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또 현대건설 같은 경우 필리핀에 한 또 1.9조 원 수주를 또 했습니다. 이런 이제 틈새 관련해서 종목도 보시면서 관심 섹터나 테마 순환매에 의한 그런 키포인트 틈새 전략 공부를 좀 하시면서 분석하시고 9월 말까지는 FOMC 결과와 함께 편안하게 좀 보내는 한 달을 그렇게 대응하셔도 무리가 없을 듯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전문가와 함께 내일장 전략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의 전략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진짜 쉬운 진단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또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